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1.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이 되면 자신감이 저하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신중해지는 그런 특성은 조심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2. 다음 중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핵심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 대면하기, 나 말하기, 다 접촉하기, 라 질병 치유하기, 마 일어서게 하기, 바 가족의 역할 대신하기. 네, 정답은 가, 나, 다, 마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의 실천의 4가지 핵심은 휴머니튜드 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일어서게 하기 이 4가지가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핵심입니다. 3.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존엄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네,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원칙은 노인복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소득이 나왔다 하면 독립의 원칙입니다. 돈이 있어야 본인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원칙 중 이 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독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4.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3.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4. 노인의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5.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직접 어르신들의 노후를 건강하게 또 생활도 안정하게 도와드리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그 대상자를 돌보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노인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입니다. 5.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남자, 2.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 3.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4. 뇌경색에서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여자, 5. 귀가 잘 안 들리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남자.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65세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 넘어야 되고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65세 이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고요. 요 2번은 40세이지만 혈관성 치매라는 요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60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안 되고 4번은 65세 이상도 넘었지만 여기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도 65세가 넘어서 75세지만 여기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6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시설급여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종류는 여기 지금 정답이 나와 있는 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0인 이하, 그러니까 9인 이하일 때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재가급여가 되겠고요. 특례요양비와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 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는
예,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인지 지원, 2. 신체 활동 지원, 3. 기능 회복 훈련, 4. 정서 지원, 의사소통,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답은 2번 신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여기 글자에 나와 있듯이 몸과 관련된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내용이 전부 신체 활동 지원입니다. 여기 식사 돕기, 그리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 모든 것들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여기 식사 돕기는 우리가 취사랑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취사라고 나왔다면 여기 가사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기에는 취사가 아니라 식사 돕기로 나왔기 때문에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8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2.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 3. 전화로 안부를 묻고 욕구를 파악한다. 4.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5. 실금으로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정리한다. 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약을 함께 타온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대신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대신 해드리거나 함께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9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2.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4.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하면 안 되겠죠. 종교를 존중해줘야지 나와 비슷한 종교, 동일한 종교라고 해서 그 대상자를 더 좋아하거나 또는 아니라고 해서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친절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셔야 되고요.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가 아니라 협조하는 자세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이 아니라 대상자의 기준에 맞춰서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10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네, 정답은 2번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옹호자, 관찰자,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동기 유발자 모두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그리고 약 복용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르신이 식사를 잘 드시는지, 오늘이 어떤 상태의 변화는 없는지 잘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번의 정답은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11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에 보고한다. 2.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 방문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대상자 자녀에게 말한다.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가 맞습니다. 어르신 댁에, 제가 어르신 댁에 방문했는데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있고 이것을 출혈이 났다면 혹시 노인학대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가 일어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요양원이든 방문요양센터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장기요양 요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과 구제와 취업 알선까지 해주는 이런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번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취업을 하셔서 일하실 때 점심시간은 우리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휴식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2. 대상자의 중요한 사적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3.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4. 대상자의 질병 악화가 판단될 때에는 병원에 입원시킨다. 5.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수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과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지시는 잘 따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중요한 사적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대상자의 사적 정보는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질병 악화가 판단될 때에는 본인이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모든 상황은 기관장,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지라든지 제공 기록지에 잘 기록을 하시고 또 보고를 잘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받고 제공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한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대신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계약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고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3.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4.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5.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여기 5번처럼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약 1분 정도 이렇게 밀어보면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게 됩니다. 손가락은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세 군데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7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분비물 접촉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다. 3.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다. 4.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두,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서비스 제공 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네, 굳이 멸균 장갑까지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분비물을 접촉한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 것이 아니라 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빈번하고 경과가 짧다. 2.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잘 유지된다. 3. 신체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드물다. 4.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5. 약물의 배설이 빨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의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1번 재발이 빈번하는 것은 맞는데요. 경과가 짧은 것이 아니라 경과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잘 유지되지 않죠. 그리고 신체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굉장히 드문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부진이나 전신허약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배설이 빠른 것이 아니라 약물의 배설이 굉장히 저하돼서 약물 성분이 신체에 오래 남아서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네, 정답은 2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가 되겠습니다. 위액 분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위액 분비가 잘 안 되죠. 간의 약물 대사도 감소가 되고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지죠. 그리고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20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네, 정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해서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위염 증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겠죠. 그리고 제산제 복용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오그라든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노화가 되면 근골격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번 골반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반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근긴장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긴장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없다 보니까 관절 운동 이런 것들도 참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팔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지고 이런 복부나 허리에는 지방이 많아지는 그러한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추간판이 오그라든다가 정답입니다. 22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찾는 건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3번처럼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피하시고 저지방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게 하시면 안 되고 그때그때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맥주, 이렇게 소주, 이런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아니고요. 적당한 운동으로 체중을 늘리기보다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욕창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욕창은 오래 누워 있는 경우 또는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경우 아니면 뭐 유실금이 있다던가 그리고 여기 5번처럼 영양이 부족하다던가 이럴 경우에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5번처럼 영양이 부족하고 또 피하 지방이 감소한 경우에는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2. 통증은 일주 후에 사라진다. 3. 포진이 좌우로 넓게 퍼진다. 4.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5. 장렬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상포진에 대한 그런 문제를 확인하는 건데요. 대상포진은 장렬감을 동반한 수포가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수포가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해서 5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1번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증은 일주 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통증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포진, 아까 여기 5번처럼 좌우로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띠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나타난다. 그리고 풍진이 아니라 과거에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결막이 얇아진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네, 정답은 3번 결막이 얇아진다가 정답입니다. 노화가 되면 이런 시각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1번 눈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많이 생기고요. 수정체가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해지고 또 노랗게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비슷한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처럼 결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각막 반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공의 지름도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동공의 지름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밝은 곳을 더 찾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26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수분 섭취량 증가 5. 말초 부종 증가. 네, 정답은 4번 수분 섭취량의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찾는 건데요. 당뇨가 생기게 되면 갈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오히려 많이 생기죠. 그래서 다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식사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 배출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뇨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번 수분 섭취량 증가가 맞습니다. 다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번 말초 부종 증가가 아니라 이거는 당뇨병 자체로만은 부종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로 인해서 신장 손상이 생기면 부종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직접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수분 섭취량 증가가 맞습니다. 27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5. 날짜, 장소를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진압력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진압력은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르치는 힘이라고 해서 이 장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망 대상자일 경우에는 주의력이 감퇴되고 또 이렇게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밤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두는 것은 밤이 아니라 낮에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진압력이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하기보다는 익숙한 사람, 이런 익숙한 사람을 가족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방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게 해주셔서 시간을 정확히 알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진압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8번 노인 증후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활동성이 많은 노인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2. 삶의 질과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서로 연관성 있는 장기에만 동시에 발생한다. 4. 노인 증후군끼리 많은 위험 인자들을 공유한다. 5. 노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노화의 과정이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 증후군이란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인 증후군은 나이가 들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특히 허약한 노인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와 동시에 돌봄이 아주 중요한 증상이나 소견을 노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특히 이 5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노인이 아니라 여기 허약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29번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화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2.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3. 치매 말기에는 가까운 사람만 알아본다. 4. 일상생활의 실행 능력 기능 저하가 생긴다. 5.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이 먼저 저하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치매에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치매와 선망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29번 문제는 치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라고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치매는 정상적인 기억력 감퇴와는 달라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뇌의 질환입니다. 그리고 2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노인성 치매, 노인성, 그러니까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치매 말기에는 가까운 사람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4번처럼 일상생활에 실행 능력 기능 저하가 생기는 게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이 먼저 저하된다가 아니라 단기 기억이 먼저 저하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이 순차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30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두통, 감각장애,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발음이 불명하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걸으려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고 어지럽다. 1. 난청 2. 빈혈 3. 뇌졸중 4. 고혈압 5. 폐렴. 네, 정답은 3번 뇌졸중입니다. 이렇게 뇌졸중의 증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즉 뇌경색 또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즉 뇌출혈 이것을 다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1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2.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3.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점검하고 평가 4.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임 5.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기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2번부터 5번까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관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립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2.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3.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4.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5.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이런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데요. 사례회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어르신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 서비스 계획한 것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의견 수렴,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은 직원회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3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1.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 겨울철 28에서 28도로 유지한다. 2.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4.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5.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을 묻는 방법인데요. 1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가 아니라 22에서 25도가 적당하고요. 겨울철은 18에서 22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2번처럼 하루에 3번 그리고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데 최소 10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두면 안 되고 이제 환하게 오히려 켜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난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국소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코드가 바닥에 있다면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네, 전기 코드는 치우셔야 됩니다.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2.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3. 실금 또는 실변을 한다. 4. 호흡이 규칙적이다. 5.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임종을 하게 되면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공의 크기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리고 피부가 붉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차갑고 창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 긴장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이나 또는 실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숨이 가쁘고 깊게 몰아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35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영양분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2명이 환자 상태와 의향서를 쓴 것을 확인하고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은 맞습니다. 작성 후에 일단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영양분 공급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영양분 공급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고요.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 그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가 아니라 인공호흡기는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런 것들은 명시를 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됩니다. 36번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지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2.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워준다. 3.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긴다. 5.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는다. 이렇게 성기에 상처를 낸다. 이럴 때는 손톱을 짧게 깎아 주어서 성기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생상 손을 자주 씻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저귀 안에 어떤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습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소염 진통제는 식후에 복용한다. 3.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5.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다 먹고 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약물을 지금 문제가 보시면 잘못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잘한 내용이고요. 5번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약을 물과 함께 잘 복용했고요. 소염 진통제, 위에 염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거 잘하신 거고 또 정해진 용량만 복용했다. 이것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는 것도 잘했습니다. 잊었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먹는다. 이런 거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생각난 경우에 즉시 복용한 거는 잘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난 게 그 다음 복용 시간이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시간에 정해진 약만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이렇게 약 처방이 바뀌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전 약은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이어서 복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질병 상태에 따라서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최근 약부터 처방이 바뀐 약부터 새로 바뀐 약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복용한 경우는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1. 어디 불편한 것 있으세요? 2.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 건강에 나빠요. 3.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5.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공감적 반응을 보인 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대상자께서 후회되는 것도 많다고 하시고 외롭고 재미있지도 않다 이렇게 굉장히 우울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공감적 반응을 한 것은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라고 공감을 해준 겁니다. 공감적 반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또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함께 느끼고 그 느낀 것을 자신의 말로 다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공감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라고 얘기해 준 게 공감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39번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에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가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를 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문제는 나전달법을 찾는 거예요. 나전달법. 나전달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을 나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에 자꾸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주 전화하는 거. 그리고 전화를 해서 푸념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를 하시면 그거는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 전달법으로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를 하니 라고 해서 이 지금 문제된 부분,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를 한 문제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한 것 때문에 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힘이 든다라고 문제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 즉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원하는 바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를 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나 전달법으로 잘 반응한 것입니다. 40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또박또박 말한다. 2.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3.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5.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가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소통하는 방법. 난청 대상자는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처럼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대상자 옆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난청 대상자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눈을 보면서 앞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우리 노인분들이 노인이 되면 이런 큰 소리, 고주파보다는 오히려 낮은 소리, 저주파 소리가 전달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린다고 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번처럼 주제를 바꾸어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 하셔야 되고
또 이해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 주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입을 작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조용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1번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앉고 서기 편하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식탁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식탁에서 식사하는 방법을 지금 옳은 것 찾고 있는 건데요. 일단 5번 식탁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신 것은 아주 잘한 방법입니다. 1번 바퀴가 달린 의자는 안전하지 않겠죠. 미끄럽기 때문에 바퀴가 없는 의자를 앉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걸터하는 거. 앞부분에 걸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의자 깊숙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없는 의자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팔걸이가 있거나 등받침이 있는 의자 이런 것들이 안전한 의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4번 보시면 발가락 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발가락 끝이 아니라 그래서 발바닥이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42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 주머니는 이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2. 식사가 끝나면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로 편안하게 눕힌다. 3.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4.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5.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가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경관 영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5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가게 한다가 맞습니다. 1번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해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사용했을 때 매번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식사가 끝나면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로 눕힌다. 이런 거는 좋지 않겠죠.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눕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는 경우에 주입 속도를 늦추시면 안 되고 바로 즉시 이제 비위관을 잠그고 즉시 간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토하는 경우 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 높이와 지금 같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높이보다 높게 해주셔야 이렇게 5번처럼 중력에 의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 높이보다 높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43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43번 자주 사례가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한 후 복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주 사례가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을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눕혀서 약을 드리면 안 되겠죠. 사례가 들리기 때문에 일단 침상머리를 높이는 거 잘하셨고, 그 다음에 반자위라는 것은 좌위는 이렇게 90도로 앉히는 것을 자위라고 얘기하고요. 반자위는 자위의 반이니까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30에서 45도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반자위라고 얘기합니다. 반쯤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례가 들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루약은 가장 좋은 것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4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물약에 관한 문제이고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가 맞습니다.
라벨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라벨 쪽을 잡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았고요. 색이 변한 물약은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와 같이 놓고 따라야 얼마큼 따랐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높이에 놓고 따르셔야 되고요.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라고 이것을 표현해 보면, 이게 바닥이면 뚜껑 안쪽이 바닥에 닿도록 놔대요. 그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뚜껑이 이렇게 위로 가도록 놓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뚜껑 안쪽은 위를 향하도록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기가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놨다. 그럼 그거는 맞는 겁니다. 지금 이게 뚜껑이잖아요. 뚜껑 위가 바닥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이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뚜껑 안쪽이냐 뚜껑 위냐 그거를 보기를 잘 보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았다. 예, 이거는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네, 정답은 라번입니다. 선생님들이 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될 게 지금 문제가 안연고입니다. 예, 안연고인지 안약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안연고는 지금 라번처럼 이렇게 요 부위, 예, 요 부위를 하부 결막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부 결막낭 위에 2cm 정도 예,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예, 짜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입니다. 46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좋은 것, 예,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투여 직후에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해서 5분 정도 예, 누워있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1번처럼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하는 것이 아니라 귓바퀴 측면을 따라서 귀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점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서 바로 사용하게 되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귀지를 제거한다. 예,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귀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억지로 면봉을 사용해서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귓바퀴를 후 하방이 아니라 후 상방으로 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귓바퀴를 잡아서 당겨서 약을 투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7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 의자 끝에 대상자를 걸터 앉힌 후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 중에도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문제가 지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오른쪽. 자, 옳은 거를 찾는 건데요. 일단 5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에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혔다. 예,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은 다음에 예, 몸을 회전시켜서 변기에 앉히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1번은 대상자가 지금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에 왼쪽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휠체어 의자 끝에 앉게 되면 걸터 앉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의자 깊숙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면 안 되겠죠. 풀면 휠체어가 막 휘청휘청 하니까 잠금 장치를 잠가 주어야 의자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잠금 장치를 잠그고 네, 그리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라고 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설 중에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혹시 배설 중에 누가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은 닫긴 하되 호출기 같은 것들을 두고 도움이 필요하면 호출기를 눌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낮게 한다. 2.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3.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변기 안의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5.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도 오른쪽 편마비였는데요. 지금 48번 문제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동변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일단 2번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 것은 잘했습니다. 변기가 차가우면 피부에 닿았을 때 놀라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겨울에 변기에 앉았을 때 차가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이나 수건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변기는 침대보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와 같은 높이로 해주셔야 이동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3번 문제는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건 잘했는데 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밑에다가 깔아두시고 이렇게 의자를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배설물은 아침 저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사용을 하셨다면 그때그때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변기를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인데 오른쪽에 놓으면 안 되겠죠. 건강한 쪽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49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2.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3.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4.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5.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기저귀 사용 방법을 찾는 건데요. 옳은 것은 4번처럼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기저귀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욕창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발적이 보인다고 해서 문지르거나 마사지 해주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발적이 보인다면 바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면 안 되겠죠. 안쪽이 안 보이도록 겉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허리를 들 수 없는데 똑바로 눕혀서 교환할 수가 없겠죠. 허리를 들 수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굳이 시설장에게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시설장에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 세척을 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4.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유치도뇨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것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했다고 해서 침상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던가 수분을 덜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광세척, 유치도뇨관을 교체한다거나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51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2.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칫솔질한다. 3. 치실로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를 꼼꼼하게 제거하게 한다. 4. 청량감을 위해 많은 양의 치약으로 거품이 나도록 칫솔질하게 한다. 5.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칫솔질하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문제가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이렇게 5번처럼 잠자기 전에 또 매 식사 후에 이렇게 30분 이내에 칫솔질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단단한 칫솔은 오히려 좋지 않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치아에서 잇몸 쪽이 아니라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치실은 그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량감을 위해 많은 양의 치약, 이런 거는 좋지 않겠죠. 적당한 양의 치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5번이 정답입니다. 52번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대장균 문제라든가 청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4.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5. 회음부에 악취나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네, 정답은 3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가 맞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회음부 청결 목욕 부분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입니다. 회원부는 이제 비누, 이렇게 비누로 닦으면 되고 굳이 이렇게 멸균 장갑까지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을 접어서 다리를 벌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으면 아까 배설에도 나와 있듯이 따뜻한 물을 끼얹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을 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고요. 그리고 회원부에서 악취나 어떤 분비물이 있다면 이 부분도 우리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소독하시면 안 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5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원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해야 합니다. 부력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대고 앉게 하시면 맞습니다. 목욕의 순서는 다리, 그 다음에 팔, 몸통 순으로 해서 끝에서부터 몸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식사 전후로는 목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쪽 손은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하시고 요양보호사의 발끝이 아니라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5번 침대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앞이 벌어진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마비 대상자이고 문제가 그 다음에 앞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단추가 있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입니다. 앞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앞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의의 소매 끝에서 어깨선까지 옷을 손에다가 쥐어 모아서 줍니다. 그런 다음 마비된 쪽 손을 먼저 상의를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비된 쪽 손을 잡고 상의를 어깨 위까지 입힙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도 이제 입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몸을 돌려서 옆으로 눕게 합니다. 그리고 입어야 될 건강한 쪽 들어가야 될 손 쪽에 있는 소매 부분을 잘 계단식으로 접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마비된 쪽으로 돌려 눕히게 된 후에 건강한 쪽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의를 평평하게 침대 위에 펼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건강한 쪽 손을 잡아서 넣을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비된 쪽 손을 먼저 넣는다. 그리고 건강한 쪽을 나중에 넣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 3.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바늘을 빼준다.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에 둔다. 네, 정답은 3번. 네,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히게 됩니다. 앞전에도 편마비가 있는 분들은 상의를 입힐 때는 마비 있는 쪽,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 순으로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액을 맞고 있기 때문에 수액병을 넣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순으로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수액병은 이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면 안 되겠고요. 오히려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 주셔야 되고요.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지르시면 멍이 들겠죠. 그래서 눌러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바늘을 빼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하시면 안 되는 업무이고요. 주입 속도, 이렇게 속도 조절기 이런 것도 한 대상자가 만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5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1.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2.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3.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4. 허리를 굽혀서 등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5.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두 발을 모아 서게 되면 균형이 오히려 맞지 않겠죠. 그래서 두 발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벌려 서서 균형성을 높이면 되고요. 대상자와 거리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거리를 두시면 안 되고 최대한 대상자와 가까이 하셔서 요통을 예방하시고요. 무릎을 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서 이 중심을 낮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무릎을 굽혀서 중심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정답은 5번 라타 나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가 침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죠. 이랬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먼저 침상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침대를 위로 대상자를 침상 위로 올리려면 매트를 일단 침대를 수평으로 평평하게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 합니다. 그런 다음 대상자가 한쪽이라도 쓸 수 있다면 한쪽 팔로 건강한 팔로 침상 머리 위를 잡고 같이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어르신을 대상자를 옮기는 상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그리고 한쪽 팔은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 옮기면 베개와 쿠션을 정리를 하고 침대 난간을 다시 맨 처음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앞바퀴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앞바퀴를 들어 올릴 때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도로턱을 오를 때 앞바퀴를 들어서 오르게 되고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와 뒷바퀴를 나란히 해서 가게 되면 그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또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네, 정답은 3번 가나라마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을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입니다. 먼저 바닥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대상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한 후에
휠체어에 앉아 있기 때문에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궈서 어르신이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발받침대를 접습니다. 발받침대를 접어서 발을 바닥에 딱 닿게 합니다. 그런 다음 한쪽이 이제 편마비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편마비잖아요.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일어서기 전에 우리 대상자의 오른쪽에서 어깨와 몸통을 먼저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건강한 팔이 왼쪽이니까 팔로 먼저 바닥을 짚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바닥에 내려앉게 하는 방법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61번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정답은 5번 나가라다마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60번 문제와도 흡사한데요. 이번에는 휠체어, 이렇게 휠체어에 타고 있는 어르신을 침대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편마비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먼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침대 쪽에 붙여야 되겠죠. 그런 다음 붙이는데 이렇게 침대와 30에서 40도로 비스듬히 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잠금 장치를 잠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야 하니까 발 받침대를 올려놓고요. 그런 다음에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바닥을 지지해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니까 지지하게 한 다음에 오른쪽이 편마비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우리 요양보 선생님께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께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으켜 세워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건강한 쪽 손으로, 여기 왼쪽 손으로 침대를 잡게 한 후에 침대에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접이식 보행기를 사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2.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김 버튼을 채운다. 4.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5. 팔꿈치가 약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접이식 보행기죠. 이 접이식 보행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문제가 편마비입니다.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일 때 접이식 보행기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건데요. 일단은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에 여기 잠금 장치, 이게 잠금 장치인데요. 잠금 장치 버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서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뒤쪽에서 약간 뒤쪽 비스듬히 서서 대상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한 발씩 한 걸음씩 이동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편마비가 있는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90도가 아니라 약 30도 정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그림 보시면 정답은 5번 간이병기가 되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63번의 문제는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인데요. 주로 구입하는 품목들은 이렇게 간이병기처럼 작고 가볍고 가격이 조금 저렴한 그런 품목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고요. 이렇게 침대, 배외 감지용 매트, 목욕 리프트, 휠체어 이런 것처럼 좀 무겁고 크기가 크고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품목들은 주로 대여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64번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2. 요실금 팬티는 여성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4. 자주 세탁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5. 흡수 소재 부착형은 흘림량이 적은 대상자가 사용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요실금 팬티는 여기 요실금 팬티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실금 팬티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기저귀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자에게 적합하고요. 요실금 팬티는 여성용도 있고 남성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팬티는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네,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탁이 가능한 요식은 팬티는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탁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65번 음식 조리 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두부와 햄, 어묵은 그대로 사용한다. 3. 나물류는 먹기 직전에 묻혀서 제공한다. 4. 국은 국물 위주로 큰 그릇에 제공한다. 5. 멸치, 다시마보다 소금과 간장으로 만든 육수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나물류는 먹기 직전에 묻혀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게 되면 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식은 후에 간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부, 햄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국은 이 국물에는 오히려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국물 위주가 아니라 건더기 위주로 제공하시면 되겠고요. 소금과 간장으로 만든 육수보다는 여기 멸치와 다시마로 만든 육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멈출 때까지 지켜본다. 2. 정리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짐을 싸서 어디 가려고 하는지 물어본다. 5. 빨래 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이런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어르신 빨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문제 행동을 잊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67번 식사 제공 시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스로 먹도록 무관심한 척한다. 2.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3.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득한다. 4.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5. 다양한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치매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기 문제에서는 이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11개에서 12개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라든가 이런 대처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식사 제공 시의 문제 행동입니다. 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께 우리 요양보호사님께서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먹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8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낙상하지 않도록 배회 동선을 차단한다. 4.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5. 침대 옆에 있던 옷가지를 걸어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르신이 배를 움켜잡고 배회한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통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69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은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1. 제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다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망상이 있어요. 망상이 있을 경우에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죠. 농약이 당연히 없는데 밥에 농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일단은 요양보호사가 먼저 먹어보는 거죠. 먼저 먹어봤는데 안 죽어. 예, 그러면 괜찮네 라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진정시킨 후 이유를 물어본다. 3. 다른 대상자와 자리를 바꿔준다. 4.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주의를 준다. 5.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치매 대상자, 우리 치마 어르신께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갑자기 화내고 욕하고 이럴 경우에는 일단 프로그램 활동을 중지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뭐 사과하게 한다던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겠죠. 71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따라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모든 과정을 대신 만들어준다. 2.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3. 큰 소리로 반복하며 자세히 설명한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도 우리 치매 대상자 어르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따라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신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반응을 살피는데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재미있는 유행어를 섞어서 말한다. 3.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4.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5.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도 우리 치매 어르신에 대한 소통 방법인데요. 이렇게 4번처럼 친숙한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지 않고요. 친숙한 환경, 친숙한 물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유행어, 어르신 유행어 잘 모르시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는 불안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구체적인 대답 잘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대답을 요하는 질문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계곡 물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진압력, 2. 친화력, 3. 공감력, 4. 판단력, 5. 계산력. 정답은 1번 진압력이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와 함께 계곡 물소리를 듣거나 풀벌레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들은 다음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압력입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그냥 풀벌레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할 때는 집중력이나 기억력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고요. 만약에 풀벌레 소리가 몇 번 울렸냐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계산력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압력이 맞습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인지기능 훈련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고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인 대상자. 1. 선 따라 그리기, 2. 탬버린 흔들기, 3. 뇌건강 일기 쓰기, 4.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5.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정답은 3번 뇌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인지자극 훈련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정상적인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처럼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맞고요. 선 따라 그리기,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증인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탬버린 흔들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증일 때 중증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75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2. 반지나 팔찌는 손을 씻은 후 착용한다. 3.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문제가 이제 손 씻기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4번처럼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손톱 밑까지 잘 씻는 부분은 잘한 거고요. 1번처럼 물을 받아서 씻는 것은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지나 팔찌 이런 부분들은 착용하시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 업무를 하실 때 이런 그 장신구 이런 것들은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 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손바닥으로 돌려가면서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76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천식 대상자가 사용한 식기 2. 대상포진 대상자의 세면도구 3. 유실금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4.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5. 접촉성 피부형 대상자의 오염된 의복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따로 처리해야 될 것은
4번 결핵인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꼭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감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진 않아도 되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77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다번입니다. 하임리히법을 할 때는 이 배꼽, 여기 있는 배꼽 부위와 그리고 여기 명치, 요 사이에 있는 여기 다 부분, 여기를 주먹을 쥐고 후 상방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맞습니다. 78번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통증 감소, 3. 신장 기능 강화, 4. 근골격 손상 최소화, 5. 뇌손상 최소화.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심장이 멈췄을 때 그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서 여기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장이 마비된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1. 반응 확인, 호흡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2.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도움 요청,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4. 반응 확인, 호흡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호흡 확인, 도움 요청.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심폐소생술 단계는 이렇게 글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글로 나오는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반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도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심폐소생술도 하고 119에도 신고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호흡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슴을 10초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확인을 하고 정확히 호흡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실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선생님들이 한번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전극 패드를 붙이는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요. 심장 충격기에 사용할 때 전극 패드는 이렇게 오른쪽,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지만 누워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여기 빗장뼈라고 합니다. 어깨에 있는 이 빗장뼈 아래에다가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대상자의 왼쪽에 요 젖꼭지 바로 아래 요 겨드랑이 선에다가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